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2023년 6월 9일 화요일 아침 7시 52분입니다. 동일한 제목의 방송을 한 5분 전에 시도했다가 버퍼가 심하면서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주사하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 버퍼가 좀 심해요, 아침에. 그건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방송 시작에 앞서 시청자 여러분께 구독을 좀 눌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하기에 앞서서 시각장애인 또 시력이 약한 분들을 위한 광고를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자그마한 기구로 소개해드린 일이 있습니다. 안경에 부착하면 그 소리로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구입니다. 이 기구를 파는 회사에서 이제는 그 확대경을, 전자 확대경을 통해서 글자를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기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개 신문 팔자가 좀 작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전자 확대경에도 넣으면 크게 확대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3배 확대한 겁니다. 6배로 확대한 겁니다.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런 백색 종이에 있는 활자는 눈부심 때문에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이렇게 놓고 이것을 반전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휴대용도 있습니다. 이런 휴대용은 이렇게 아주 깨알처럼 적혀있는 상품 설명서들을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본 제품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구매를 희망하시는 분은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체험을 해 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 광고 하나 더 합니다. 잠도깨비에서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잠도깨비 숙면 세트를 구매하시거나 렌탈하시는 분에게 35만 원 상당의 자기장 조끼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하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방송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5분 전에 버퍼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방송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조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 중국 대사가 이재명 대사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하고 친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할 말 좀 하겠어. 라고 해서 좀 말을 막 했습니다. 상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 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처리할 때 외부의 방해에서 벗어나게 바란다. 일각에서 미국이 승리할 것이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고 배팅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지만 나중에 반드시 후회할 것이다. 라고 야당 대표 앞에서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외교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는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 중국 대사를. 그런데 중국은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공동 대응 주장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본이 태평양을 자기 집 하수도로 삼고 있다. 오염수 방류에 결연히 반대한다. 그리고 북한 문제와 관련돼서도 중국은 조속히 쌍중단,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한미훈련 동시 중단을 다시 추진하고 대화를 재개할 것을 호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 가만히 듣고만 있어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중국 대사가 한국 정부에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 공개적인 무대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건 이용당한 거죠. 저는 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이용당했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은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갔다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후쿠시마보다 50배나 더 많은 오염수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이거예요. 중국 원전은 삼중수소를 배출하는데 후쿠시마에 50배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제 이재명 대표는 중국 대사를 만났으면 이거부터 따져야죠. 야, 당신 중국이 일본의 후쿠시마에 50배나 되는 그 방류수를 배출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당신 해결해 라는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멀거니 듣고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이용당했다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공당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집권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외국의 세력에 이용당한다. 그런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저는 분명히 어제 이재명 대표는 이용당했다. 중국에 이용당했다. 무엇을 얻을 게 있겠는가? 중국으로부터. 이용만 당하고 말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어제 만나서 딱 부러지게 야 너는 일본보다 지금 50배나 더 그 오염수 방류하고 있잖아. 그거부터 막어라고 이 얘기를 왜 당당히 못하느냐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이용당했다. 그것이 이재명의 한계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송영길 대표가 이제 그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서 이틀 전에 또 검찰에 찾아갔어요.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검찰에 가서 야, 빨리 나라 수사해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송영길 대표가 어제 그제 검찰에 간 거는 협박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어제 검찰에 가서 협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협박했습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 라는 겁니다. 그 영상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형상이 협박했는지. 변희재 태블릿 PC를 소환한 송영길 대표의 돌직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 전을 구현했던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재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지금 뭐 태블릿 PC 건 뭐 장시호 태블릿 PC 건 지금 뭐 변희재 씨가 지금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해서 한 거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그 책을 읽어보면 상당히 신빙성이 있습니다. 소위 이 적폐 수사를 해서 수사를 했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사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분들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 이 사람들입니다. 박영수. 소위 적폐 수사라는 이름으로 무리하게 수사를 해서 5명을 최근에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30년 전을 구현했던가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현재 이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또 그런 사람의 지지를 받아서 이 대통령이 되는 일종의 정치적인 참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비판했던 내용은 실제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나 중앙지검장한테 했던 일들이 많고. 자, 여러분, 이 부분이요.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송영길 대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태블릿 PC에 대해서 장시호 태블릿 PC까지 거론을 했어요. 그거 조작했다. 누가 했냐? 윤석열과 한동훈이 했다. 그 다음에 적폐 수사 누가 했느냐? 그거 다 윤석열, 한동훈이 한 거다. 그러니까 지금 송영길이 얘기하는 것은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제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여기가 지금 검찰청 앞입니다. 중앙지검 앞이에요, 여기가. 네, 현관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현관입니다. 어제 그제 이틀 전에 출두한 이유는 뭐냐면 협박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나 건드리지 마. 나 건드리면 태블릿 PC 가짜로 만든 거, 증거 조작한 거, 그거 문제 삼을 거야. 를 말해주러 간 겁니다. 물론 이 사건에 이거에 대해서 조중동은 입 하나 뻥끗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입니다. 송영길의 말에는 하나도 틀린 게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디어워치가 보도를 하고 있어요.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을 보충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워치의 보도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 송영길이 이렇게 얘기했다. 윤석열, 한동훈이 태블릿 증거 조작한 사람들이라고 일가를 했다. 파장이 확산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파장이 확산될지 안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조중동은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를 거론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규탄해 파장이 예상된다. 7일 송 전 대표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취재를 나온 기자들 앞에서 최근에 변희재 씨가 주장하고 있지만 태블릿 PC 증거를 조작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30년형을 구형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일갈을 했다. 이날 기자들이 많았어요. 조중동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일절 말 안 했어요. 보도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언론의 형태입니다. 자, 계속 읽어 내려갑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까지 거론한 이번 송 전 대표의 발언은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와 관련해 진보 좌파 진영의 당 대표급 인사로서는 사상 최초의 발언이다. 이날 송 전 대표는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 검찰청사 앞에서 자신에 대한 즉각적인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를 촉구하는 이행 시위를 했다. 송 전 대표는 현장에서 즉석 기자회견을 가지면서 지금 태블릿 PC 건, 장시호 태블릿 PC 건, 변희재 씨가 윤석열, 한동훈이 조작해서 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도 그 책을 읽어보니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 전 대표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중앙지검 검찰총장을 하면서 소위 적폐 수사를 해서 수사하지 않았는가 라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찍었는데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키고 수사한 사람이 바로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즉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지지를 받아 대통령들은 일종의 정치적으로 참 아이러니하다는 얘기죠. 라면서 말끝을 흐리기도 했다. 그럼 문재인 정부 때 했다고 비판했던 내용은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면서 중앙지검 때 했던 일들이 많다. 그러니까 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태블릿 조작 수사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한 야당 정치권 인사는 안민석, 손혜원, 양문석에 이어 송영길 전 대표가 네 번째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7일날 검찰청사 앞에서 송영길 대표가 말한 거에는 한 글자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마주 팩트예요. 조중동은 그걸 보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릴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터질 거라는 겁니다. 송영길은 협박했어요. 모르겠어요.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구속을 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송영길보다 더 큰 사람이 있어요. 이재명이요. 이재명을 구속시키려고 했더니 이재명이는 또 한 번 이 문제를 거론할 거라는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정통성에 대한 시비를 걸고 들어올 것이라는 겁니다. 송영길보다 이재명은 더 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뿐만 이외에 다른 카드도 이재명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점이 바로 그런 점이라는 겁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이 송영길의 그 협박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어떻게 반응할지, 무반응일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송영길 이 발언이 팩트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대선 경선 과정에서부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로, 윤석열 후보가 정말로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지금 털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금 털고 가라.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털고 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백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탄핵 과정에서 본인의 책임, 나 윤석열의 책임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유권자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시면 저는 결자 해지하겠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라고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근데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지난 5월 10일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이었습니다. 그때 또 얘기했습니다.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털어라, 모든 걸 털어버려라. 추소원이 석방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수감되어 있던 국정원들 다 석방하고 그 다음에 자 우리 앞으로 가자. 과거의 잘못에 대한 부분은 내가 앞으로 일을 잘함으로써 속죄하겠다 라고 해서 털고 가라. 털고 가지 않았어요. 5월 10일 취임할 때도. 그러니까 좋은 찬스를 두 번 놓쳤어요. 대통령 되기 전에, 당선되기 전에 털 기회를 잃어버렸다. 그 다음에 취임할 때 그것을 했었을 텐데 잊어버렸다. 계속해서 본인이 갚아야 할 부채를 밀어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은 왜 박영수를 구속을 못 시켜? 왜 문재인을 구속을 못 시켜? 왜 이재명을 구속을 못 시켜? 왜 송영길을 구속을 못 시켜? 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의 행적을 보면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계속 끌고 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하느냐? 계속해서 밖으로 돌아다녀. 미국으로 돌아다니고 뭐 일본으로 돌아다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해야 되고 일본의 관계 개선해야 돼요. 모내기 하러 다니냐. 모내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내기 철이니까. 그런데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외교는 어음이고 내치는 현찰이라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애국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 줬을 때는 가수 속에 폭포처럼 흘러내리는 눈물을 머금고 지지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5년을 준 거예요. 벌써 집행유예 1년이 지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장관의 집행유예 기간은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이런 얘기가 또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이것은 저쪽 상대당에서의 얘기 나온 이야기지만 자기 식구 이를 누군가 사법 처리해야 될 때 협박하는 사람이 또 생길지 모릅니다. 이거는 지금 다른 식구가 자기를 협박하는 거지만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자기 식구를 구속해야 되든가 할 때 협박하는 카드가 또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거듭 이야기했어요. 부채를 청산하지 않고 가면 이자까지 불어나요. 이걸 언제까지 그냥 없던 일일 것처럼 외면하고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제가 빨리 털어버리라는 이야기를 수없이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판했어요. 무슨 얘기야.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밀어줘야지.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을 밀어주고 싶어도 그 사람의 과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 과거는 이상로가 해결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를 이상로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본인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과거는 윤석열과 한동훈만이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 과거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다 윤석열 합니다. 그런데 그럼 한마디 해야죠. 여기에 왜 말을 안 하죠? 송영길이 태블릿 PC 문제를 두고 나왔을 때 보호해 주려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태블릿 PC는 조작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러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없잖아요. 아무도. 결정적인 순간에 윤석열과 한동훈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얼마나 비겁한가를 여러분 봤죠. 윤석열 때는 틀리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왜 자꾸 윤석열 대통령을 보고 과거를 청산해라. 그리고 제 식구의 8월짜리 아픔을 겪더라도 청산해라. 문재인이 잡아놓고 이재명이 잡아놓고 해라. 박영수 잡아놓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일을 못하면 이런 상태에서 또 대통령이 바뀌면 좌파로 바뀌면 끝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좌파로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다시 원점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는 이제 문재인처럼 어디 양산이나 내려가든지 아니면 어디 뭐 울릉도로 내려가든지 문재인처럼 행동하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쪽 식구들을 봐줬으니까. 경호원 한 70명 데리고 내려가면 될 겁니다. 책방을 열든지 뭐 빵가게를 열든지 하면 되죠. 왜? 자기는 옛날 세력을 봐줬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 대우는 받겠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왜 이상돈 너는 윤석열 대통령 비난하느냐? 빨리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물쩍 우물딱하고 있다가 윤석열도 탄핵돼요. 이 문제 크게 불거지면 탄핵됩니다. 윤석열 탄핵되거나 아니면 코너에 몰리면 더 숨지기고 있다가 퇴임해버리면 그리고 좌파 대통령이 되고 그런 우파 시민들은 뭐가 돼요? 윤석열은 또 어디 양산도로 내려가든 울릉도로 내려가든 가서 책방을 만들든 빵가게 만들면 되겠죠. 경호원 70명 데리고 내려가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석열은 해야 할 일을 해야 돼. 지금 엉뚱한 일을 하러 다니는 데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제는 반도체 그 산업자원부 장관 시키면 돼요. 반도체 무슨 발표하는 거. 그 산자부 장관 시키면 됩니다. 과기부 장관 시키면 되고. 모내기 농림수산부 장관 보내면 돼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산적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하나도 모른 척해. 모른 척이 되겠냐고요, 지금. 협박하고 나오잖아요. 야, 윤석열 네가 조작했지? 협박하고 나오잖아요. 근데 아무도 여기서 윤석열한 위치 본 사람 중에 딱 아무도 치고 나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지금. 야, 태블릿 PC 조작 아니야? 라고 치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기 얘기하잖아요. 적폐 만드는 게 다 송영길이가 얘기하잖아요. 그거 누가 했다? 윤석열이가 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어불쩡하게 이렇게 엉뚱주중 가면 다 뒤집었어요, 윤석열이가. 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탄핵될지 몰라요. 지금 이 상태에서 내년에 국민의힘이 과반수를 차지한다고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제는 본격적으로 물꼬가 터졌어요. 이제는 터졌습니다. 이거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털고 가라. 겁먹지 말고 털고 가라. 못했잖아요. 털고 가지 못했잖아요. 전부 다 밑에다가 옛날 탄핵의 그 똘마니들, 장제원이, 무슨 권성동이, 장제원이나 권성동이가 윤석열을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도망갈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얘기하는 사람 얘기는 안 들어. 귀를 다묻고 또 그 옛날 탄핵 세력에 둘러싸여서 모내기나 다니고 있어요. 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안 듣는 거예요. 추승훈이 석방하라. 그리고 이 태블릿 PC 문제도 털고 가라. 착오가 있었다. 오해가 있었다. 변희자한테 미안하다. 왜 못해요?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추성훈 씨는 지금 다시 감옥에 가 있어요. 수술 끝나고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아마. 이를 갈고 있을 거예요. 여자가 이를 가면 5개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그래요. 지금 못 얘기하러 돌아야 될 때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 압도적인 숫자로 그 의석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지금 같은 연대에 중앙선관위를 두고 가능할까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다시 탄핵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윤석열은. 주변에 장제원, 권성동 탄핵 세력. 또 새로운 사람 임명한 것도 전부 탄핵 세력들이에요. 이명밖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누구 한다고? 이동관 알죠? 이명밖에 지금 끌어모으고 있어요, 또. 나라를 누가 망쳤다? 이명밖에가 망쳤어요. 걱정입니다, 여러분. 걱정. 자, 다음 뉴스 갈게요. KBS 사장이 헛소리를 했어요. KBS 그 수신료 분리 징수하지 마라. 그거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사표 낼게. 이 얘기입니다. 아니, 진작 좀 잘하지. KBS가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으면 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정답은 이제 새로운 방송통신위원장 이동관 씨가 된다고 그래요. 이명박계의 이동관 씨가 한다고 그래요. 이동관 씨도 누가 되든 상관없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KBS와 MBC와 같은 공영방송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온갖 나쁜 짓 다 해놓고 이제 와서 어쩌다?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KBS와 MBC는 폐지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갑니다. 다음 뉴스요. 조선일보에 이런 칼럼이 있어요. 최재혁 사회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이런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처음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법원 판사 13명이 모두 모여서 하는 그 판결이 있고, 소부 4명씩 이렇게 3개의 소부가 만들어져 있어요. 4명에는 소부가 있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대법원 합의체가 하게 돼요. 소부에서 해결 못하면 합의체에서 합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기의 대표적인 흑역사, 나쁜 역사 중 하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사실상 정치 기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대법 전체 합의는 대법원장과 대법원 12명도 모두 13명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대법원 전체 합의체는 어떻게 구성이 되니까 우리법연구회, 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등 소위 진보 인사가 7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거기서 어떤 일을 했냐? 이재명이 무죄다. 여기서 그거 결정한 데가 이 대법원 합의체입니다. 또 KBS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왜곡과 허위로 채워진 좌파 단체의 다큐멘터리 100년 전쟁이 문제가 없다고 한 그 판결도 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입니다. 20년 넘게 판사 생활을 한 법관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토록 정치화된 전원 합의체는 처음이다. 법리가 아닌 머리 숫자로 판례를 만들었다. 인 겁니다. 자, 바로 이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하려고는 일을 안 했어요. 즉 4.15 부정선거가 부정이다라는 걸 수사를 했었으면 김명수가 이렇게 나오질 못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들을 건드릴 아무런 의지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아니까 김명수가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다 윤석열 대통령의 잘못입니다. 취임하자마자 강하게 사법부를 몰아붙였어야 돼요. 왜 180일 내에 너들 판결하게 되는데 안 해내냐? 에서부터 시작해서 증거 보존되어 있는 거 다 까라! 라고 했었으면 이렇게 못 나옵니다. 1년 안에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데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대법원도 큰 역할을 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대법원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이 대법원장이 될지 몰라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형사소송을 제외한 우리나라 대법원 상고사심의 기각 건수의 85%는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왜? 대법관이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읽어볼 수 없어요. 그리고 버린다. 대법원의 숫자를 늘리면 되잖아요. 대법관 숫자를. 근데 안 열려요. 왜? 대법관의 숫자를 늘리면 전관이율을 받을 수 없으니까. 대법관 몇 명의 전관이율을 해서 대한민국 국민이 하루에 1년에 10,000건씩 대한민국 국민이 상고를 하는 것은 쓰레기통 읽어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나라. 이것이 대한민국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그도 법조인이니까. 이렇게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 1년 동안 이루어진 게 무엇인가? 어떤 개혁이 이루어졌느냐는 거예요. 있죠.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이 윗돈 뜯어가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도 개선되는지 몰라요. 진짜 중요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제도 못 얘기하러 다녀요. 어제 그제도.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자, 제 조수가 지금 일본 종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지금 기획하고 있고 아마 이달 말에는 사전 조사까지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 PD에게 전화하시면 일본 종단에 대해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독립 언론인입니다. 저는 아마도 지금 현재 독립 언론인 중에 저와 비슷하거나 저와 동일한 톤의 방송을 하고 있는 독립 언론인은 거의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기자라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을 해결해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로 좌파 정권 5년 동안 쌓여든 캐캐묵은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에요. 그 적폐를 청산하는 가장 좋은 일은 부정선거로 수사하는 겁니다. 부정선거로 수사해서 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그리고 민주당 가짜의 민주당 170석을 한꺼번에 일거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으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네가 태블릿 조작했지? 대통령, 법무장관, 당신들이 했잖아. 나 건드리지 마. 건들면 까불면 좋지 않아. 가만히 안 있겠어. 이겁니다. 그 당하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할 일을 하지 않으면 아주 묘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상하고 올바른 방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제게 아주 자그마한 금전적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내에서 보내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해외에서 보내실 분은 페이팔 계좌를 이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댓글이 들어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댓글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말은 맞는 말이다. 맞아요. 송영길이가 한 말 중에 틀린 말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송영길이가 검찰청에서 한 말이 틀린 말이 있었는데 틀린 말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반박을 안 해요. 송영길의 말에 대해서. 윤석열 외친 사람도 송영길의 말에 대해서 반박을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니놈들도 아주 욕을 했어요. 태블릿 PC 사기 탄핵 알고도 박 대통령 탄핵한 거예요. 맞아요.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람들 둘 다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근데 한쪽이 불리해지니까 이제 까는 겁니다. 이게 범죄자들의 생리예요. 저 카메라 출동을 해봐서 너무나 잘 알아요. 둘 다 나쁜 짓을 똑같이 했어. 그러다가 나눠먹기, 범죄가 끝난 뒤에 나눠먹기에 한쪽이 불만을 가지면 이제 카메라 출동을 찾아와요. 저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전부 도찐개찐 똑같아요. 도찐개찐이지만 이제 자기가 감옥에 가고 생겼다니까 문제를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워낙 많은 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뭐 이런 거. 예, 너무나 많은 댓글이 들어와 있고요. 광고 방송하면서 방송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잠덕기비 광고 방송입니다. 매트, 베개, 안대, 이 복대 이 네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무실 때 앉아하고 주무세요? 네. 네. 잠도기비를 사용하시고 언제부터 효과를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첫날 이튿날서부터 잠을 잘 자는 거를 옆에서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보다도. 제가 원래 잠이 굉장히 예민하고 잠이 들어도 이 조그만 소리에도 깨고 또 한 번 깨면은 잠을 다시 못 들고 그랬는데 제가 다시 잠이 들고 웬만한 소리에는 잘 깨지도 않고 그러니까 옆에서 더 어우 이 잠도깨비의 효과는 정말 놀라울 정도라고 40년 같이 살면서 정말 얼마나 제 잠에 대해서 그거를 본인이 옆에서 더 깨닫는 거예요. 이제 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네. 이것을 사용하시고 통증은 어떠신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남아있던 그 통증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남아있던 통증이 잠도깨비를 사용하고 한 사흘 되니까 그냥 약간 그 무감각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런데 일주일 지나 2주일 지나고 보니까 그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이 매트리스가 배달 오던 날 그때까지도 이 목 여기가 이렇게 잘 안 돌아가고 이렇게 좀 굳어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자연스럽게 없어졌더라고요. 항상 그냥 없어지질 않거든요. 뭐 한의원 처치를 한다 할지 그렇게 해야만이 없어졌던 통증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다고 느꼈죠. 여러분 금방 들어온 댓글 하나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우리공화당 이야기입니다. 우리공화당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만 이거 하나는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공화당의 조원진 대표가 국회에서 유일하게 부정선거를 이야기한 사람이다.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팩트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우리 조원진 씨가 국회의원일 때 그랬어요. 사전선거 이런 거 없애자 피켓까지 만들어서 들고 다닌 사람이 조원진 씨라는 걸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팩트를 또 말씀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제가 우리 공화당에 이 얘기했어요. 4.15가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를 왜 당신들은 말하지 않는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4.15가 부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한마디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기자는 팩트를 말해줘야 돼요. 조은지 씨가 옛날에 국회의원이었을 때 부정선거 위험성이 있다. 사전선거 폐지하자라고 주장한 거 맞아요. 그래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오고 특히 4.15 총선 이후에
이것이 부정선거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싸워 있어야 되는데 정작 부정선거 터지고 난 뒤에 주원진 씨는 몸을 숨겼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왜 4.15가 부정선거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가? 야! 해라! 라고 주장했지만 끝내 주원진 대표는 4.15가 부정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지난 대선을 끝냈다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여러분.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도 물어보십시오. 주원진 대표에게 왜 그랬는지. 왜 그러는지 물어보십시오. 자, 저는 사람이 처음과 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나가다가 무엇은 이유로 바꿨어. 그 누구 뭐 교수 있죠. 박근혜 정부 때는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 안전하다고 얘기했다가 지금 이재명 때 와서는 이재명 야당 대표 때 와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서정균 교수인가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이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장을 바꿀 때는 내가 입장을 바꾸게 된 경위를 설명하고 과거가 내가 잘못됐습니다 라고 100번 사죄하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대한민국 정치인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방송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